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창업 뉴스입니다. 2024년도 창업자금 조달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만 29세 이하의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좋은 지원 사업이 나왔습니다. 나온 지 열흘이 넘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한번 저번에 시원하게 파일을 날려버리는 바람에 좀 다시 녹화가 좀 길어졌고요. 그렇지만 한번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루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네 줄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네 줄로 요약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을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만 29세 이하의 창업가 분들은 무조건 신청을 할 것. 즉 예비 창업자로서 만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이거만은 사업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 뒤에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지원 사업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게 조금 더 많은 어떤 그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시기적으로 하고 확률적으로 봐도 아마 이게 29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들이 받을 수 있는 사업 중에서는 가장 이제 좋은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 29세 이하라 그러면 진짜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아마 대다수가 아이템이나 역량이나 팀원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 뭐 어떤 역량이나 팀원 같은 거는 사실 오래 살면 살수록 조금 더 그런 인맥도 풍부해지고 경험도 많아지니까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29세 이하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제약이 생기게 되면서 다들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만 잘 써도 꽤 이제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잘 쓰는 데 집중을 하시고 뭐 내가 뭐 아이템이 어떻고 역량이 어떻고 팀원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마음을 내려놓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안심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신청이 가능한 사업들이 있어요. 예창패나 이제 뭐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믿지 말고 그래도 이제 다른 지원 사업도 반드시 꼭 같이 신청을 하실 것. 왜냐하면 사업 계획서가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선정이 된다 그러면 다른 기회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확약을 해도 평타 이상은 친다. 그런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집 공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2024년도 생애 최초 청년 지원 사업 모집 공고는 여기 좀 보시는 것처럼 이제 K 스타트업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K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 네이버나 구글에 치시고 들어가셔서 이제 이 안에서 이 창업넷 안에서 이제 공고문을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고문 나와 있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밑에 이제 관련된 파일들이 있어요. 이제 한번 읽어 보시고 그냥 뭐 무턱대고 사업계획서 쓰지 마시고 한번 읽어 보시고 이게 어떤 사업이다. 뭐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또 100% 얘기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본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좀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1월 22일 그러니까 내일부터인데요. 어쨌든 내일부터 시작해서 2월 5일까지니까 어쨌든 시간은 굉장히 넉넉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모집 공고 이하를 보시면은 내용들 사업 목적은 만 29세 이하의 청년 예비 창업가들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다. 그래서 뭐 자금과 교육과 멘토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육이나 멘토링도 확실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주관 기관이 어느 정도의 콘텐츠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풀을 가지고 지원하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교육하고 멘토링 꼭 받아보셔라 이렇게 제가 얘기는 못 하겠고요. 다만 자금은 굉장히 좋죠. 평균 4,600만 원에 최대 7천만 원입니다. 이제 예창패를 보면은 평균 5천만 원 정도에 최대 1억 원으로 보통 나와 있는데요. 그거로 대비해 주면은 평균도 한 400만 원 작고 최대로 따지면은 3천만 원 정도도 작기 때문에 예창패가 훨씬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좋긴 좋아요. 예창패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많은 돈을 자금 지원을 해주니까 좋긴 하고 만약에 거기 선정되신다면은 더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제 경험상 보면은 평균 금액 400만 원 차이는 사실은 사업의 역량 그러니까 실제 사업 성과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차이는 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실제로 받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 자체를 보면은 이제 사업화 자금 지원하고 창업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이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 즉 평균 4,600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좋은 점수를 받아서 5,600을 받는다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경쟁이 밀려서 3,600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평균 4,600은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를 받는다는 거는 절반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50%에 해당한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50% 안쪽에 들어간다.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원 기관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인데 이번에는 빨리 런칭이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월 하반기에 이제 런칭이 됐었는데 지금 거의 뭐 1월 중순도 되기 전에 상반기에 런칭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작도 굉장히 빠릅니다. 2월 달 안에 후루룩
진행이 돼서 3월 달에 이제 회박식이 아마 3월 중순쯤에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시작해서 11월에는 끝날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선정 규모는 78명, 78명 정도인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자, 지원 자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첫 번째 만 29세 이하여야 된다. 기술 창업이라고 한정을 지어놨는데 생각보다 이 기술 창업의 기준이 굉장히 좀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템만 잘 잡아서 얘기한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김밥을 마는 기술이나 커피를 뽑는 기술도 기술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AI나 플랫폼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나 주관기관들도 웬만하면 좀 첨단 기술들 많이 보기를 원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좋다고 무조건 뽑아주지도 않고 이게 실제로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 사람이 창업가로서 분명히 어떤 그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가 이게 더 핵심이기 때문에 뭐 기술이라고 하는 범위를 좀 굉장히 좀 폭넓게 자꾸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뭐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요식업, 그냥 유통업 그거 자체만으로 들어오긴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예비 창업자의 정의가 굉장히 좀 재밌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공고일 기준, 그러니까 1월 12일 날 이제 공고가 나왔다 그랬죠. 이날 기준으로 해서 신청자가 대표인 사업자가 법인이나 개인 모두 포함해가지고 등록 이력이 단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지원 사업을 보면은 기준에 뭐가 돼 있냐면은 이거랑 거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부동산 임대업은 예외로 쳐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그것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동산 임대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1356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예상으로는 굉장히 이제 안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확인 및 발급은 홈택스 가입하신 다음에 이 사실증명 쪽 신청해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확인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나 조그만 간이 사업자라도 됐다 그러면 여기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지원 사업은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있어요. 가끔 가다가 내가 정말 몇 년 전에 한번 그냥 호기심에 한번 냈다가 간이 사업자 냈다가 한 달 만에 뭐 했는데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이건 OX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뭐 이렇게 사정하셔도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고요. 그냥 차라리 그냥 주관기관에 그럼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될 텐데 아마 거의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준하는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경우, 즉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있고 대표이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로 있으면 그것도 창업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록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잠깐 이름 좀 빌려줘 해서 만약에 뭐 한 달 두 달이라도 대표이사 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다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대표이사가 없었다 그래도 어떤 법인의 발행 주식 기준으로 50%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창업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기준을 보시면 되면은 이 기준으로 해서 보유하지 않은 자니까 보유했었던 자는 어떤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트레이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런 것들도 정 궁금하면은 저는 대답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주관기관에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자, 아예 지원 불가한 확실한 경우가 있어요. 공고일 기준으로 30세 이상인 자 당연히 안 되겠죠. 사업자 등록 이력이 존재하는 자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단 한 건도 없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제가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표이사 등록 이력이 존재하면 안 되고 어떤 법인의 발행 주식 기준으로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뭐 안 될 것 같죠. 국세나 지방세 체납 중인 자 주면 안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뭐 영위하고 있거나 이런 얘기 뭐 필요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예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했던 사람 중에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인데 생애 최초에서 보는 것 중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다는 거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딱히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중단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작년에 뭐 예비창업 패키지나 생애 최초 같은 그런 지원사업을 한번 선정이 됐었는데 혹은 재작년에 그렇게 됐었는데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좀 아니다 싶어서 이제 중도 포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포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괜찮지 않을까? 난 아직 예비창업자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이력이 남아있으면은 과거에 한번 받았던 사람은 이번에는 안 해준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예전에 이 조항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엔 좀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사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수행 중인 자인데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대부분 아는 게 그러면은 환경부 과제, 뭐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되냐, 뭐 농업식품 벤처 지원 사업은 되냐 그러는데 일단 K 스타트업에 올라오는 거는 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그 중기부가 아니고 완전히 지자체 지원 사업은 중기부 쪽에서는 굳이 타치를 안 한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경기도나 강원도나 이런 데에서 중앙 부처의 사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또 제동을 거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양쪽을 다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생애 최초에는 거의 없는 경우인데 뭐 어쨌든 뭐 어떤 뭐 약간 이제 불법적인 요소라고 하던가 규정 위반에 대한 요소가 있어서 위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제재가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신한은행 개설 및 거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한은행의 블랙리스트를 어떤 이유에서든 찍혔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여러분이 결국 사업비 계좌를 열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불가한 자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관기관과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 뭐 책임자나 뭐 전담 인력 이런 거,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뭐 지금 이제 평가를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 해당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수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뭐 이런 거는 뭐 특별히 뭐 제가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금은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 밥 사 먹고 택시 타고 떡 사 먹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비목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 쓰는 재료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시제품 제작이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외주 용역을 하는 용역 비용, 그 다음에 설비를 사는 비용,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비용, 그 다음에 직원의 인건비인데 대표자나 특수관계인 대표자의 가족관계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소개를 했는데 이제 부인이나 아니면은 뭐 아버님이나 이런 이제 그 직계 좀비 소개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범위에 계시는 분들은 설사 직원으로 실제 일을 한다 그래도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건 뭐 규정이 그래요. 지급 수수료, 뭐 예를 들어서 전시회 박람회에 참여한다든가 기술 이전을 한다든가 사무실 임대료, 뭐 임차비 이런 거 다 지원 가능하고요. 멘토링비가 지급 수수료로 되긴 되는데 여기 이 멘토링비는 그냥 여러분이 아무나 선정해서 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창업 지원 사업 그 기관 안에서 정해진 규정 안에서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저한테 쓸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아마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비, 출장이나 이런 거 갈 때 어떤 교육을 듣는다거나 할 때 관련된 교육이면 들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IT 플랫폼 하시는 분들이 뭐 관련해서 좀 프로그래밍 역량을 늘리고 싶어서 그런 관련된 AI 특강을 듣는다. 허용 가능하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요리 클래스를 듣는다. 사업과 상관이 없으면 허용이 안 된다.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비 사용 가능하고요. 이것도 조금 주의사항인데 요거는 뭐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창업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좀 자잘한 돈들이 있어요. 뭐 사무용품을 간단하게 볼펜 한두 개 산다든가 당장 공유기를 사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A4 용지를 사야 된다든가 뭐 그 외에 뭐 등기 3,500원을 쳐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뭐 결제를 올리고 기한 올리기 어려우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50만 원 한도의 그런 비용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진짜 노래방을 가거나 이런 과한 경우가 아니면 어지간하면 인정을 해주는 경비인데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을 했다. 사업자 등록을 이미 했다 그러면 그 기간 중간에 사업 기간 중간에 뭐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 50만 원 한도의 창업 활동비는 쓸 수가 없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활용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그 기관에서 지정한 가장 늦은 시간에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된 이후에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포션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이런 지원 자금만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실제로 생기게 되어 있는데 본인의 선택에 맡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고는 1월 12일부터 나와 있고 실제 접수 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받습니다. K 스타트업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접수인데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실명 인증을 해야 돼요. 실명 인증을 하는데 여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좀 미리 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제출 서류는 이제 규정된 사업 계획서 쓰셔야 되고요. 어떤 분들 나 PPT 만든 거 있는데 내도 되냐 그러는데요. 뭐 내시는 건 자유지만은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알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뭐 그 외에 뭐 증빙서류 이런 거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및 선정 방법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요건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배수 내로 서류 평가에서 포함 이제 선정을 합니다. 78명을 뽑는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총 78명이니까 실제 여러분 지원한 분들 중에서 2배니까 어떻게 됩니까? 156명 정도로 뽑고 이 안에서 이제 반을 걸러내고 발표 평가에서 반을 걸러내고 최종 선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추가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요건 검토하고 서류 평가까지 넘어가고 발표 평가까지 넘어갔다 그래서 자격 요건 검토가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나 이거 과거에 요구했던 거 이거 조그만 거 있는데 이거 혹시 되지 않을까라고 냈다가 나중에 여기 들어가서 선정까지 되고 막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뭔가 부적격 사유로 발견이 되면은 그때 조금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 여태까지 썼던 자금 환수시키고 형사고발까지 가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지금 여기거든요. 그 이유가 이 주간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처음에 지원할 때 거의 한 900명, 1000명 지원하는 10대 1이 넘어가는 사업인데 그 사람들을 다 스크리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정이 되고 나서 계속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발표 평가와 선정 과정 안에서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이게 지나간 다음에도 한 번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걸리면은 마치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숨기고 의도적으로 그런 걸 했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뭐 몰랐어요 이런 핑계가 되질 않고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사전에 그건 본인이 좀 알아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평가 기준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문제인식을 얼마나 잘하고 있고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얼마나 협동이 잘하는 그런 이제 협업 정도나 이런 것들을 좀 본다 그러는데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 협동 가능성이라고 해서 협업이라는 게 없지 않냐 그러는데요. 그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비 창업자니까 시작하고 나서 이건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면은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분명 사업자 등록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어딘가 기관과 협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최소한 뭐 견적서를 받아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전 어떤 MOU 이런 이해 관계 뭐 동의서 이런 거 이제 그 받아놓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스스로 좀 알아서 하시길 바라고요. 나는 그래도 예비 창업인데 지금 이거 사업자 등록도 안 나온 상태에서 하기 그렇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자유고 제가 뭐라고 뭐 조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해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건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뭐 그냥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사업계획서 측면에서 보면은 팀 구성이나 성장 전략을 좀 현실 가능성 쪽을 본다 그러면 문제인식 쪽은 사실 공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먼저 좀 잘 어필을 하고 뒷부분을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건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의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마감일 2, 3일 전에 K-스타트업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하라 그랬는데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제 2월 5일이 마감이잖아요. 2월 5일 아침 9시가 되면은 그때쯤부터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K-스타트업 들어가서 신청하기를 누르는 그 순간부터 이게 뺑뺑 돌아요. 그러다가 보통 1시, 2시쯤에 한번 터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잠깐 비는 시간대가 나오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이때 와가지고 뭔가를 준비하고 등록하고 신청하고 하려면은 진짜 이것 때문에 못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뭐 여기 뭐 4시 정각에 종료한다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4시에 터져가지고 그냥 6시까지 늘렸던 적도 있었는데 올해도 그럴 거라고 장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마감일 2, 3일 이전이 아니고 그냥 내일 공고 그 문 열리니까 열리자마자 바로 그 등록하고 실명 인증도 하고 사업 신청까지 해서 여기 지금 과제 번호라고 돼 있잖아요. 이 과제 번호까지 받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써서 올리면서 그 사이에 뭐 이제 과제 번호 낼 때 뭐 사이에 뭐 쓰는 거 있거든요. 그건 대충 쓰세요. 그냥 분량 맞춰서 대충 그냥 아무거나 넣어 놓고 나중에 수정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거를 반드시 이제 권해 드립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신용평가정보 SCI에서 실명 인증이 필요한데 요게 3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하루 안에 해도 돼요. 몇 시간 해도 되는데 이것도 막판에 사람 몰리면은 담당자가 하나하나 하기 때문에 3일까지 소요가 될 수 있어서 이것도 미리미리 해라. 이거 실제로 뭐 이틀 남겨놓고 하루 남겨놓고 했다가 아슬아슬하게 하신 분도 있지만은 그거 못 해가지고 못 내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냥 지금 그냥 할 수 있는 건 미리 해놔야 된다. 뭐 사업계획서 쓰는 게 먼저다 그래서 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는데 그거에 이제 뭐 이해는 됩니다만은 뭐 그게 어떤 그 봐줄 수 있는 그 이유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미리 하셔야 되고 반드시 제출 완료 버튼을 눌러야 된다. 이거 중요해요. 안 누르고 그냥 넘어가셨다가 나중에 클릭 안 해가지고 그래서 딱 확인되었습니다.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메시지 안 보고 그냥 사이에 이렇게 입력만 해놓고 끝 그러고 이제 업로드만 해놓고 확인 버튼 누르고 끝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제출 완료 확인 받으셔야 되고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신청자 본인이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내 사업인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걸렸을 때 탈락 처리가 될 수가 있다. 이것도 약간 부정 뭐 지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주관 기관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것만 알아서 하시면 되고 동일한 아이템인데 거의 동일한 사업자인데 신청자를 다르게 해서 확률 높이겠다고 복수의 주관 기관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게 걸렸을 때 굉장히 지독하게 따라옵니다. 이거는 약간 모럴 해저드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일단은 뭐 사업 계획서가 요즘에는 다 대초 교차 대조를 해가지고 그 표절 검색을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내는 것뿐만 아니고 과거의 지원 사업하고도 교차 대조를 해서 유사도가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게 과연 이제 같은 사업이냐 아니냐, 혹시 그냥 기존에 있던 거 재탕한 거 아니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의도치 않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크몽이나 이런 데 그 샘플 서식들 많은데 그거 가져다가 내 사업이랑 똑같다고 이렇게 약간 숫자만 바꾸고 말만 바꿔가지고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누군가가 있고 그걸 누군가 이미 낸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나오면은 얘네들이 그걸 검색을 해가지고 잡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되면은 뭐 그 사업이 순수하게 여러분 아이디어나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뭔가를 베껴서 냈기 때문에 그거에 파생된 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탈락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만에 하나 이게 근데 선정되고 나서 걸렸다 그러면 그땐 좀 더 지독해요. 그땐 형사고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관련 법령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부정 청구나 부정이익 환수 같은 거를 한다 그러면 형사처벌이나 전액 환수 뭐 이런 참여 제한 이런 조건이 나오고, 부정수급 이슈가 있으면 반환 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된다.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거 대리 작성, 그러니까 대필자, 이거는 이제 신청자 모두 사기나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컨설팅을 받거나 상담을 받아서 방향성을 받거나 아니면은 좀 대략적으로 좀 이제 조금 약간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해서 첨삭 정도 수준에서 진짜 메인을 내가 한 상태에서 뭐 한 20% 10% 미만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수정하는 거 정도는 대필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아예 대신 써준다가 있어요. 그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 써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 전원, 그러니까 대필자 포함해서 사기나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쪽에서 뭐 이제 그 외에 뭐 보조금이나 관련돼서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실제로 고발하더라고요. 뭐 이유가 좀 있는데 뭐 그 얘기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 이제 유의사항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이제 오랫동안에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냈다가 나중에 좀 더 좋은 게 됐어요. 그리고 아직 사업비를 안 쓴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한 개를 선택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것만 수행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생애 최초를 하다가 예창피가 더 큰 게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협약부터 체결을 해놓고 안전빵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창표를 진행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협약 체결하는 순간에 뒤에 게 자동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어떤 시스템의 오류나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예창패가 선정이 됐다. 그때 가서 이게 번복을 하려고 그래도 그게 이제 허용이 안 된다는 걸 규정에 이제 지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 이후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약 취소나 사업비 완수, 참여 제한 이런 게 있고, 실제로 이제 좀 독한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간다. 이런 것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즉 이제 올해로 따지면 2024년 11월이죠. 그때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2025년 11월까지는 기업이 있어야 된다. 그 안에 만약에 폐업을 하거나 뭐 폐업에 준하는 사실이 발견이 되면은 사업비 환수에 기차 등등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정당한 사유라고 했을 때 법인으로 바뀌는 경우 딱히 문제가 없고, 경영이 이제 부진하거나 뭐 어떤 뭐 인수합병이나 면세 포기처럼 폐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잡는 게 아니고 법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폐업이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딱히 그건 문제 삼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관기관하고 얘기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운영하는 중간에서 어떤 사업 지원 중단이나 이런 환수 조치가 점검 결과가 너무 좀 안 좋다 그러면 취해질 수 있는데, 의외로 이런 분들 많아요. 돈도 잘 안 쓰고 성과도 잘 안 나오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대표자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대표자 바뀌면 협약 취소하고 의도적인 걸로 좀 이제 인지를 합니다.
중복 신청이 안 되는 것들, 중복 수혜죠. 정확하게는 이제 수혜가 안 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복 수혜가 안 되는 기준으로 보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그다음에 창업 중심 대학이 예비 창업자, 초창패, 초기 창업 기업, 뭐 청창사, 뭐 글창사, 뭐 창도패는 이거는 뭐 지금 여러분 지원도 못하기 때문에 요 두 개는 뺍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은 중복해서 이거를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요게 조금 기준 자체가 애매한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관 기간을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간이사업자 등록 잠깐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내가 사업한 거 아니니까 괜찮지 않냐 그러는데, 여러분이 사업을 한 건 아니지만은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름 빌려준 거잖아요. 엄밀하게 그게 좀 위법에 가까운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해도 뭐 사실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미안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원망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원 불가 사항입니다. 예창패는 2개 가능한가? 앞서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꼭 물어봐요. 신청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예창패는 이거 다 내실 수 있는데 선정이 됐을 때 그 2개를 받을 수는 없다. 동시에 그냥 요것만 받든지 이것만 받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라면은 창업중심대학이 예비창업 지원이 아마 먼저 결과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생애 최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먼저 이제 협약을 이루어지는 거 이후로는 아예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 이게 예창패에서는 되는데 그것도 몇 가지 굉장히 까탈스러운 조건을 붙여서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생애 최초는 지원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보통 이런 질문하는 분들은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본인도 애매한 거죠. 이제 본인도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아마 본인이 좀 껄끄럽다고 생각하면 거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안 되지 않을까. 제가 뭐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주관기관에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아이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은 그 사업계획서 안쪽에 보면은 뭐 도박, 유흥 이런 거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신청은 돼요. 그러니까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여러분이 신청하는 이유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아이템 대비해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시면 되겠고요. 내가 지금 어떤 사업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자금을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미묘하고 애매한 업종을 가지고 와서 아까 얘기한 뭐 재료비나 이런 게 아니고 뭐 좀 애매한 거, 예를 들어서 거의 제가 봐도 이 사업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업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써야 되는 돈이 광고 홍보비에다가 거의 대부분 접대비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되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 자체가 되게 좀 애매한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관기관과 협의를 하셔야 되는 문제다. 자, 모르면 그냥 물어보는 게 답입니다. 국번 없이 1357에 전화해서 1차적으로 물어보실 수 있고요. 주관기관은 건국대학교가 있고 고려대학교 세종이 있고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고 CNT테크가 있고 담당자 연락처가 이렇게 번호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그냥 전화로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이분들 업무가 또 그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전화가 오시면서 이분들도 좀 힘드시겠지만은 그래도 업무가 그거니까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딱히 뭐 싫어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면 안 되고 실제로. 그래서 부담 없이 전화로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원래 올렸을 때 이 팁을 안 집어넣었는데 그래도 좀 늦게 낸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럼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냐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생애 최초라는 이름 때문에 뭔가가 더 유리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나이가 29세 미만이기 때문에 29세 이상인 다른 청년이나 중장년보다는 조금 더 한 번의 기회 정도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저한테 많이 이제 상담을 오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확실히 29세 이하의 청년들은 좀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해오신 분들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런데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좀 칭찬받기를 원하는, 대표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슷한 아이템을 전 되게 많이 봐요. 여러분이 어떤 걸 갖고 온다 그래도 한 번쯤은 제가 봤던 그런 아이템이거나 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도 뭔가 조금은 이제 대체제가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경우가 있어서 그 참신함만
참신만으로 승부를 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고요. 오히려 이제 여러분이 그 참신한 아이디어건 혹은 조금 참신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실제로 사업화로 가져가기 위한 그 사업의 본질에 어떻게 이제 맞춰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 화두를 계속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어렵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그러는데요. 이게 강의로 얘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행복한 고민들 많이 하시죠. 모두 다 선정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순위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돈 많이 주는 사업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실 것. 그런데 대부분 타이밍이 동시에 따다닥 나와서 일중에 하나 고르세요 이렇게 안 나오고 보통 협업기간 순으로 나오거든요. 1순위로 보면 그 다음 돈 많이 준다라고 하는 게 딱 나온 상황이라면 이걸 선택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생애 최초를 먼저 하시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유리하다. 왜냐면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만 해도 보통 이제 청년 트랙 39세 미만 그 다음에 이하, 그 위에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카테고라이징을 하는데 29세 이하에서 경쟁을 해서 그 안에서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비교적 그래도 많은 그 어떤 지원 자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예창폐로 넘어가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30대하고도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높은 확률로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회사를 다녀도 좀 더 다녔을 거고 경험을 쌓아도 더 쌓았을 거니까 아무래도 이력이나 역량 부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러분이 유일하게 좋은 점은 팀빌딩을 할 때 좀 더 이게 약간 그 열정 있는 팀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요즘에 많아서 그냥 생애 최초는 되면은 그냥 저는 바로 들어가는 걸 추천을 하고 근데 너무 비용이 작다 뭐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야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창폐 창중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순위를 청창사로 잡은 건 창사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 건 분명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좀 빡세요. 뭔가 좀 교육이나 이런 데 집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 한해서 청창사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딱히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청창사보다는 예창폐. 그 다음에 특히나 청창사는 초기 창업 패키지하고 동급인 사업이라서 예비 창업자가 지원하기에는 메리트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추천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5순위로 이제 다른 부처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왜냐하면 돈을 좀 덜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 좋은 게 있고 다만 이제 타부처나 지자체로 가면 그쪽에 특화된 거랑 연계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꼭 뭐 지원 사업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기회가 많기 때문에 결국엔 사업을 잘하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A 스타트업 원스톱 클리닉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미어 터지는 그런 수요가 나오진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좀 가려서 받는 것도 있고 그냥 아무나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사전 상담 했을 때 이분은 조금 지원 제가 솔직히 돈 받고 뭐 유료 상담을 해도 별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안 받고 맙니다. 왜냐하면 돈 날리는 거니까 차라리 다른 데 알아보시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좀 어느 정도 좀 저희가 될 수 있는 분들, 좀 상담해서 얘기가 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많이 얘기를 해드리는 편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어쨌든 오시면은 뭔가 그 유료 상담을 원하시면은 지원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이제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뭐 기간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창업을 생각한다 그러면 좀 야심차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꼭 이번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29세 미만의 이제 이하인 분들은 다른 지원 사업에 합쳐서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이걸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